비트코인은 57.8K를 터치하고 62.2K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차 롱 59.3K에서 받고 2차 롱 58.3K 부근대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구독 눌러두시고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까지 다 알려주는 유튜버는 누구? 바로 접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 거고 중요한 내용 뒤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린이 보호구역 커브입니다. 우선 지난 간점 복귀 먼저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틀 전에 올렸고 간점이 또 적중했습니다. 1차 롱은 59.3K 부근에 받겠다 했고 2차 롱은 58.4에서 3 부근에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찍고 이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매매는 텔레그램 통해서도 실시간 브리핑 전부 해드렸던 내용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 고정 댓글 올려두었으니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재 관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이 제 흐름대로 흘러가지고 있고 큰 이슈도 없는데 제가 작도해 놓은 저항선에 딱 맞고 횡보해주고 있죠. 여기를 돌파하면 추세선인 63K까지 가는 건 걱정이 없고 여기를 뚫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다음 지지는 60.3K에서 60.8K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관점을 맞출 수 있었던 저항과 지지를 보는 방법을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65K에서부터 내리고 횡보, 내리고 반등, 내리고 다시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죠. 자, 보시다시피 3번을 터치를 했는데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4번째 터치에 강한 돌파를 보여줬고 이 상승이 나오면서 지지 구간으로 전환된 건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왜 저항이 지지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우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저항에서 못 사고 놓친 사람들이 다시 이 구간이 오면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항에서 숏친 사람들은 이 돌파가 나오면 손절을 하죠, 보통. 그리고 손절하고 여기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 기존 매수자분들도 여기를 뚫었으면은 돌파한 가격을 지켜주면 여기서 또 매수를 합니다. 이런 매수세가 모이면서 기존 저항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4번에서 5번에는 뚫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4번 터치하면 뚫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첫 터치에 뚫지 못하는 거는 매도 물량이 너무 많고 2번에서 3번 터치엔 일부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자, 4번, 5번째에는 보통 남아있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더 강해져서 돌파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외에도 돌파할 확률이 높은 경우는 자, 저항을 터치할수록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경우,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경우,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 저항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리고 다시 저항 구간까지 내려온다. 자, 이거는 흔히들 보셨다시피 리테스트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도 이 가격을 지켜주고 다시 상승. 이 과정을 거치면 저항이 지지로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단기적으로 62K를 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롱을 치고 싶다면 여기 지지 구간이 있죠. 60.8K에서 60.3K 이 부근에 1차 롱을 진입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포모가 왔고 포지션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이 없다면 여기 추세선인 63.1 부근에 숏을 쳐볼 수도 있지만 손절은 전 고점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게 있으셔서 교육 자료를 좀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은 끊임없이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추세가 무한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없고 언젠간 추세는 마무리가 되죠. 가격이 크게 움직인 뒤에는 매수와 매도의 힘이 점차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거나 다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휴식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렴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무한할 수 없듯 수렴도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매수세 또는 매도세가
우를 점하게 되면 그동안 쌓여있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격은 다시 강한 추세를 형성하며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산입니다. 자, 쉽게 말해 수렴은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고 발산은 모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스프링을 강하게 압축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수렴이 길어질수록 이후 나타나는 발산의 힘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발산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닌 차트가 지루하게 흘러갈 때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즉 횡보 혹은 수렴이 이루어질 때 다음 방향에 대한 대비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이 차트에서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수렴이 형성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수렴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 수렴입니다. 아마 대부분 삼각수렴이라는 단어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점이 일정하게 낮아지고 저점이 일정하게 높아지면서 힘이 응축되는 형태고요. 이후 발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삼각수렴은 발산이 어디로 이뤄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확률은 5대5 혹은 6대4 정도인데 이전 발산 방향대로 다음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만약 상승 이후 일반 삼각수렴이 형성된다면 다음 발산 방향이 상승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 이후 삼각수렴이 형성된다면 다음 발산 방향이 하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수렴을 발견했을 경우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 혹은 이탈 타이밍을 캐치해서 순발력 있게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삼각수렴 상단부에서 이전 발산 방향을 보고 다음 방향을 미리 예측해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니 삼각형 구조가 차트에 보일 경우 철저한 대비를 해서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삼각수렴에 대한 개념과 이를 활용한 매매법이었고요.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삼각수렴은 균형 있는 비율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찌그러진 혹은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형태는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 삼각수렴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균형 있게 힘이 모이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야 신뢰도가 높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소중하게 땀 흘려 번 돈 쉽게 날리고 싶으신가요? 10만원을 가볍게 잃는 습관이 1000만원도 가볍게 잃게 만듭니다. 오늘 교육 영상과 차트 관점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곧 장마 시즌이라는데 다들 우산 잘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